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말은 술자리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잘못 보낸 메시지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회의실에서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뱉어버린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총알과 같습니다. 총구를 빠져나간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4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 경력의 임원이 단 한 번의 술자리 실언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SNS 댓글 하나가 한 교사의 10년 교직 생활을 끝낸 이야기. 선으로 한 말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낸 이야기. 그리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은 결코 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오늘 하루 말을 반으로 줄이게 될 겁니다. 사례 1. 30년 임원의 몰락.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재원 씨입니다. 1990년대 초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31년 만에 대기업 계열사의 전무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부하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업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곧 신뢰와 성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너진 건 2023년 봄. 단 하나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술도 몇 잔 돌았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최근 사내 인사 개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재원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뭐가 제일 웃기냐면요. 박 부장 알죠? 걔가 올라간 건 완전히 낙하산이에요. 위에서 밀어줬거든요. 능력은 바닥인데 줄을 잘 잡았지 뭐. 그 자리에 있던 협력업체 대표 중 한 명. 바로 박 부장의 처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부장은 그 내용을 녹음 파일과 함께 인사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재원 씨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31년의 커리어가 단 3문장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박 부장이 낙하산 인사라는 건 사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퇴직 1년 후 지인에게 그날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접어도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술이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그냥 말을 너무 좋아했던 거지. 사례 1에서 얻는 인생 교훈. 진실이라도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특히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자신을 다스린다. 사례 2. 댓글 하나가 끝낸 교사의 인생.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수진 씨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10년차 교사.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고 동료 교사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겨울, 이수진 씨는 우연히 SNS에서 한 학부모의 게시글을 발견합니다. 내용은 자신의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학교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씨 익명 댓글. 솔직히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 댓글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스크린샷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역추적을 시도했고 이수진 씨의 실명 계정과 연결고리가 발견됐습니다. 사흘 만에 그녀가 해당 교사라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교육청에 공식 민원만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역 일간지에 교사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달았고 그게 또 캡처됐습니다. 말을 보태려 할 때마다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수진 씨가 달았던 첫 번째 댓글의 길이는 딱 37글자였습니다. 37글자가 10년의 교직 생활을 주었습니다. 사례에 의해서 얻는 인생 교훈. 온라인 세상에서 익명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입니다. 사리의 산, 선의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성민 씨는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박성민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결혼 8년 차였습니다. 아내 최은정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 버텨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 최은정,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뭘 해도 의욕이 없어. 박성민 씨는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 어제 자기 엄마한테도 좀 얘기했거든. 엄마도 자기 많이 걱정하더라. 우리 같이 힘내보자.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최은정 씨에게 우울증은 오랫동안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자존감이 치료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허락도 없이 그 비밀을 넘겨버렸습니다. 선의로, 좋은 뜻으로 도움이 되려고 최은정 씨의 별거 선언 시에 한 말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를 가장 취약하게 만든 건 당신이었어. 박성민 씨가 상담사에게 한 말. 그때 아내 말에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조용히 안아줬으면 됐을 텐데 왜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례 3에서 얻는 인생 교훈. 말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침묵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좋은 말은 때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 그냥 있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비밀을 나눌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허락을 먼저 구하십시오. 설령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도. 사례사, 침묵이 그를 살렸다. 마지막 이야기는 앞의 세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침묵이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정민준 씨는 30대 중반의 중견 IT 회사 팀장입니다. 그가 일하는 회사에서 2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조정 발표 직후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직원들은 335 모여 회사 경영진을 비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엔 불만과 분노가 넘쳤습니다. 몇몇 팀장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1대1 자리에서도 정민준 씨는 질문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한 달 후 구조조정의 칼날이 팀장급까지 내려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영진을 비판했던 팀장 3명이 먼저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민준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6개월 후 회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히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정민준 씨가 그 팀의 리더로 발탁됐습니다. 정민준 씨는 후배에게 말합니다. 폭풍이 칠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건 큰 소리로 바람에 맞서는 나무야. 반면에 고개 숙이고 버티는 나무는 살아남지. 사례사에서 얻는 인생 교훈. 말은 힘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은 힘을 비축합니다. 모든 전쟁에 참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길 수 없거나 이겨도 얻는 게 없는 전쟁이라면. 가장 현명한 전략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말, 많은 사람의 패턴. 심리학자들은 말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말을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느낍니다. 둘째, 불안을 말로 채우려 합니다. 침묵이 불쾌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기보다 말하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은지 확인하라. 마크 트웨인의 말수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3초 법칙.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3초 동안 기다리며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잃어보십시오. 놀랍게도 3초가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집니다. 두 번째, 침묵의 결과 상상하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상상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말했을 때의 최악의 결과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감정 격앙 시 말하지 않기. 화가 나거나 술을 마셨거나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온 말은 90%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말을 아끼십시오. 네 번째, 개입하지 않을 권리 행사하기.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모든 논쟁에 의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읽었다고 반드시 반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진짜 듣기 연습.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진짜 듣기 연습이 말수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31년의 커리어가 술자리 3문장으로 무너진 임원. 37글자의 댓글이 지운 10년의 교직 생활. 선의로 한 말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아내를 만든 남편. 그리고 침묵이라는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팀장. 말 실수는 나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합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은 자신감 없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